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는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은 지금 현대 정치 철학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베이스가 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두께가 이만해요. 우리나라 서울대 철학과 황경식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이 정도 두께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많은 철학적인 조건과 가정들, 그리고 다른 사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를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롤스를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관심사가요,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회에서 생기는 분배물들이 있잖아요. 생산을 해서 남는 것들. 자, 이런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3이고 대학을 진학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나오는 기준들이 선생님이 학습지에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평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분배 기준. 물론 세세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평등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분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가 다 비슷비슷하거나 똑같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자, 두 번째. 필요. 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 자,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많은 능력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분배를 받고, 또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적은 분배를 받겠죠. 자, 네 번째로는 업적.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분배를 많이 하고 적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분배를 적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노력. 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업적이 적게 달성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노력을 많이 했으면 그 노력에 대응하는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게 노력을 기준으로 한 분배입니다. 자, 이 분배들은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마다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서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자, 누구는 평등, 누구는 필요, 누구는 능력, 누구는 업적, 누구는 노력에 의해서 분배를 하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도 그렇죠. 자,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아도 업적이 떨어지면 분배를 적게 받는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인 거예요. 또 내가 업적이 적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나는 분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게 무슨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기준으로 나오게 할까?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높아진다. 그래서 롤스라는 사람은 야, 우리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만 하고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어떻게 나오든 공정한 것으로 취급하자, 가정하자라고 생각하는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절차적 정의에는 롤스뿐만 아니라 노직 같은 사상가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사상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대 철학에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그 표 밑에 보면 기준에 의한 분배의 문제점 되어 있죠. 특정 기준에 의한 분배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으며 사람들마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드러났고 절차적 정의가 무엇인가? 절차 또는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자는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봐야 될 것은 과정은 정의로워야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라는 표현은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정한 절차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절차적 정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또 표를 만들었죠. 완전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되어 있네요. 자, 절차적 정의의 종류. 자, 완전 절차적 정의. 자, 이 완전 절차적 정의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기준들. 자, 그러한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 결과적 기준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도 존재한다. 절차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롤스라는 학자는 이 완전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는 케이크 자르기를 예시를 드는데요. 자, 케이크가 한 개 있는데 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공정한 결과라는 것은 이 케이크를 3분의 1로 정확하게 자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르는 사람이 3등분을 하고 그 자른 사람은 마지막에 남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이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불완전 절차적 정의. 자, 이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요,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완전 절차적 정의와는 반대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자, 롤스는 이것을 예시로 형사 재판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때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결과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형사 재판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증거물이 있느냐 없느냐,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공정한 결과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절차가. 그래서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로 예시로서 형사재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무엇이 공정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와는 반대로 공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자 하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이것의 예시로는요. 게임이라든가 도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 한에서 절차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게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게임 규칙에 따라서 실행한 결과가 내가 이겼는지 지든지 상관없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서 제한 조건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 한입니다. 공정한 절차. 자, 이것이 순수 절차적 정의고, 롤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를 선택해서 정의를 이끌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정의, 특히 순수 절차적 정의의 장점은요, 우리가 그 결과를 도출하는 기준이 다양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배경 지식을 쌓고 본격적으로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요, 정의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학자는요, 정의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정의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사상가들은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롤스는요,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제도라는 게 존재하죠. 이 사회에는 사회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사회제도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겠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사회제도는 일단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단 이 세상에는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친구들은 없겠죠. 자, 우리 모두는 권리를 가진과 동시에 의무도 같이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를 보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이 생산물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몫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정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 몫을 명시한다. 자, 그래서 2번 보면 권리, 의무, 사회의 협동 결과로 산출되는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 말이 어렵죠. 자, 선생님이 사회 구조는 사회의 기본적 구조.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헌법이란 것도 있고, 또 정부 형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경제 체제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라든 것도 포함이 되고, 정책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 자, 이것을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데, 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얘네들을 분배하죠. 자, 누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또 생산물은 이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얘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사회, 이 권리, 의무, 이익 분배 몫을 분배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가 됐든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 얘기합니다. 그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칸트 의무론을 계승을 합니다. 자, 롤스라는 학자는 자유주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자유주의 진영에서 중시하는 것,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자, 그래서 효율성이 아닌 정당성에 기반하는 것이 정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한 사람만 손해를 보면 나머지 네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효율적 판단을 내리죠. 자, 저 한 명, 야, 너 혼자 지금 손해를 보면 우리 네 명이 이익을 보니까 너가 좀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롤스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모두 인격체이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한 사람이 나머지 네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는 효율성이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배웠던 사상 중에 그렇죠. 공리주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롤스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박스는 그 정의론이라는 책을 핵심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의론 책의 가장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이듯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어떤 이론이 아무리 앞뒤가 맞고 간결명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에 사회의 기본적 구조가 어떤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잘못된 것이겠죠.
또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자, 불가침성이라는 것은 함부로 침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적 자유는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에 입각한다.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배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회를 분석합니다. 자, 사회를 분석하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첫 번째,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 개인이 독점적인 이익을 받기도 하고 장래 및 삶이 결정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연적 우연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라던가 또는 뛰어난 외모라던가 또는 선천적으로 튼튼한 체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과 사회적 우연성, 여러분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 계층, 여러분들이 태어난과 동시에 누구누구의 손자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것들 모두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을 개인의 소유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한 개인의 정당한 소유로 인정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태어났더니 삼성의 아들이고 삼성의 딸이다. LG의 아들이고 LG의 딸이다.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연적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삼성의 사장님이네, 회장님이네, LG의 사장님이네, 대통령이 우리 부모님이 난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대통령이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더 이점을 챙겨줍니다. 자, 우리 요즘에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수의 딸들, 아들이 부모님이 교수라는 그 직책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에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전부터 그것을 끄덕끄덕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의 사회적 기본 구조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당한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권리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자,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노력해도 얻기 힘듭니다. 자, 만약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미 이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네가 태어나서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서 삼성의 아들이고 LG 아들이야. 그게 왜 너의 정당한 소유냐? 라고 되물어 보는 거죠. 자, 원래 우연성 자체는요,
이것 자체는 뭐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철학을 잘 이해해 라고 하는 자연적 우연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 그 자체만으로는 뭐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을 다루는 기본 구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 그런 재능이 있어? 야, 너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야 되겠네. 너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야? 야, 그럼 너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다루는 기본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롤스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우연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뭐 쓰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뭐 없애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외모를 버려라. 그걸 왜 버립니까? 자, 그런 우연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공유 자산으로 간주하자. 자,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연성.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사는 무인도에 있으면 그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사회 속에서만 제대로 발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유 자산으로 간주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때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가면 현실의 사회적 기본 구조는 읽었고, 그래서 화살표 봅시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다. 자,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을 다루는 기본 구조 때문에 정의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회적 기본 구조 자체를 정의롭게 만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의 시작을 여기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결론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사회가 무엇인가? 자, 사회라는 것은 당연히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죠? 자기 이익.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선생님도 저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저한테 해로운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는 합리적인 존재들, 개인들. 들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협력하는 체계를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자, 이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음식물도 필요하고 뭐 여가를 즐길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다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협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협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협력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어요. 자, 협력하지 않는 상태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협력하지 않는 상태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자,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데 똑같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겠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이 사회라는 체계 내에서 가장 적은 이익을 얻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최소 수혜자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롤스 정의론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내용을 더 나가면 이 최소 수혜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가장 이익을 적게 받는 또는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고, 자, 사회를 바라봤더니 협력을 하네? 자, 협력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 자, 첫 번째, 협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분배를 얘기했죠. 자, 협력했는데 생산물이 나오네. 자, 그래서 이 생산물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분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일치함과 동시에 갈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지 A, 지금 이번에 A, B가 지금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자, 자, 기업가와 노동자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기업가는 실제로 일하진 않죠. 물론 문서 처리하고, 더 나은 시스템이 없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일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 야,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보이는 갈등,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박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래서 결론, 이런 일치와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학습지 봅시다. 사회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이익의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분배 원칙이 필요한데, 이 분배 원칙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된다? 분배 자체가 아니라 분배를 하는 사회 구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다루는 분배를 시키는 사회 기본 구조,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분배의 원칙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특정한 인물이 지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자, 그런데 롤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둘 중에 이거겠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관심이겠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게 공정이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가치를 지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절차적 정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3번. 분배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합의밖에 없어요.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좀 더 양보하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나도 동의할 수 있어. 너도 동의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어떤 진리, 과거의 전통 등에 따라서 분배의 원칙이 채택된다면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4번, 정의로운 분배 원칙이 채택된 이후에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서 사회의 기본 구조, 정부 형태라든가 체계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사회 협력에 의해서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또는 정의관을 합의에 의해서 형성하는 것을 공정의로서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의 원칙, 즉 지금부터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정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분배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정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원칙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 공리주의 비판. 자, 공리주의 비판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수의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의무론, 또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롤스의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죠. 자, 1번 동그라미.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을 조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결과를 실현하는 행위가 옳은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옳은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좋음과 옳음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음과 옳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수는 있죠. 자, 어떤 A라는 행동을 했는데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A라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자, 이것처럼 좋음과 옳음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공리주의에서는요, 이 좋음과 옳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공리주의에서는 소수가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고 하죠. 자,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소수야. 너가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네가 희생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공동체 전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희생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으냐 생각해봐. 공평한 관망자가 되어라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자, 공평한 관망자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희생하기 싫은데 쟤네가 내 입장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라고 하네. 내 입장을 무시하고, 자, 욕구를 무시하죠. 개인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롤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소리죠. 권리침해죠. 미친 소리입니다. 안 된다 하겠죠. 자, 그리고 학습지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차별 대우, 자유 박탈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는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도 결론을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 야, 너 안 돼. 가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직관주의. 그 위에 4번 동그라미, 공리주의 연달아 4번 동그라미 봅시다.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분배의 원칙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롤스가 옳음을
우선시하는 의무론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습지에 써놨죠. 자, 그 밑에 봅시다. 공리주의 비판 말고 이제 직관주의에 대한 비판을 봅시다. 자, 우리 직관주의가 뭔지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직관주의가 뭐냐면요. 어떤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자, 증명 불가능한 원칙이 있는데, 자, 이 원칙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이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원칙인 것 같아.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그 직관에 의해서 직관이 알려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똑같은 원칙을 생각을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모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관심사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원칙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1번 동그라미. 직관주의는 어떤 한 경우에서 개인들의 직관을 통해 제시되는 원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개인 간의 원칙이 서로 달라서 다양한 결론이 나오고 갈등이 되겠죠. 자, 야, 나는 이게 결론인데, 너는 이게 결론이네? 뭐가 맞을까? 자,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롤스는 계속 얘기했죠.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자, 그러면 직관주의도 너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한 가지의 원칙의 체계들, 집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면 형식적 제한 조건,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설명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정의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이어야 한다. 이것도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제끼겠습니다. 자, 정의의 원칙 합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일시정지 눌렀는데 아예 그냥 정지가 됐네요. 자, 정의의 원칙 합의 과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아마 1시간 만에 나머지 내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